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오늘은요.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을 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오늘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진원 노무사님께서는 오늘 네. 첫 출연이십니다. 네. 각오 한번 듣고 시작해볼까요? 네, 직업방송은 저도 출연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네. 저희가 직고처는 처음인데요. 네. 저 요즘에는 우리 구직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 직업방송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 분들에게도 네. 전달드린 정보들이 있어서 네. 같이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네,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먼저 그 정의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첫 판결이 나와서 다시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업들에게 안전에 대한 보건 의무,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돈도 벌어야 되지만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 근로자분들의 사망 사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좀 미비하다라고 해서 우리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건설업 상당하게 그런 산업군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산업군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사망도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 사망 사건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벌을 지우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법률로 정해진 배경도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미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모두 기억하다시피 뭐 스크린도어 사건도 있었고, 구의역, 예, 그리고 이 뭐 철근이 넘어지면서 끼임 사고 이런 압사 사고들뿐만이 아니라 질식 사고도 꾸준히 발생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무슨 독성을 마셔가지고 이 사망하시거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살균제 이 소독제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일반 시민분들이 좀 폐를 많이 다치셨죠. 네.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종속돼 있는 근로자들도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때 이 사업주와 그 안전 경영관리 책임자들을 네.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 법 이걸 만드는 게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 산안법에서도 아까 우리 이진아 노무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벌을 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또는 사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어떤 병원 치료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심각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일한 그 유해 요건이 급성 중독 등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네. 좀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고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게 저희가 사실 기대하고 있던 1호 사건은 아닌데 사실 갑자기 판결이 종결이 된 이런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근로자분께서 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이제 도르래에 걸어가지고 똘똘똘똘 하면서 혼자서 좀 올리고 계셨었나 봐요. 근데 이 도르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고 그 도르래가 분리가 되면서 철근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됐고요. 네. 그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인해서 네. 근로자도 이제 외부로 튀어나가서 사망하시게 된 사건이거든요. 네. 예. 예. 그 사건이 이제 1호 사건으로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네, 뭐 안전 난간, 뭐 안전대 이런 것도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너무 이제 생각해보면 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1호 유죄가 된 이유는 네. 뭔가요? 그래서 크게 또 이슈가 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안법보다 얼마나 더 강화해서 우리 사업주들을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화두였거든요. 네. 실제 법에서는 이제 처벌의 최고 수위 정도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또는 최저 수위를 결정하고 있어서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원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 결론이 나왔지만 네. 그 사건의 요지는 사업주가 매뉴얼대로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 또는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작업자가 스스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작업 지휘대가 올바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실제 관리 감독의 부실한 책임들이 물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 지금 징역형이 그 확정 선고된 그런 이제 판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 송진원 노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형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실형은 면했어요.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은 면했는데 면했으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사실 이거 조금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경영계 쪽에서는 이 사법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라고 보는 경향이 좀 더 짙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사망하시면서 산재를 통해서 보상금은 이미 다 수령을 하셨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근제보험 같은 걸 또 드러났어요. 이 작업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근제보험 같은 걸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한 1억 8천 정도 보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업체에서 한 1억 5천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도 이 회사도 노력을 한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처벌 불원서를 내줬고요. 네. 그거 덕분에 사실은 실형을 면하게 된 거죠. 네. 만약에 한계 기업이라서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작은 회사라서 이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형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이제 끝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이제 뭐 실형도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고 처벌 불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난 거긴 한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뭐 사업 접을까 고민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마음속에 사업의 꿈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노무법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 노무법인 이제 건설 전문 노무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서 건설 업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가끔씩 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 반으로 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보면서 건설 업체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걸 하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나한테 지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갈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또 다른 사업주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영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신규 진입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보통 이제 시사평론할 때도 이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사업주한테 너무 지나친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지금 너무 초점 맞춰져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그 존재 이유는 사업주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또 앞으로 이걸 보완하자고 만든 법인데 실제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이진환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로 지금 형을 면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건에 어쨌든 사망이 됐고 아까 전 어떤 그 보험의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우린 돈하고 그걸 이제 같이 어떻게 뭐 교환하고 할 수 없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는 상당하게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네. 우리 한국노총도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형량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네. 지금 양대 노총이 상당히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 또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도입 취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적절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면 실제 우리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어떤 선고까지 된 경우가 4.5%밖에 안 돼요. 실제 거기도 100건 중에 4.5% 정도만 이제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집행의 이후에 그 징역의 그 우리가 기간을 한번 보니까 한 10개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는 징역을 살았던 것인데, 근데 그것도 약하다고 해서 지금 도입이 된 게 중처법인데, 네. 근데 이번에는 징역이 이게 했는데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때문에 네. 전혀 이제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이 담당했던 변호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동계 네. 측에서는 네. 이 사건은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핵심 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마디 조금 더 경영계 입장을 대변을 하고 싶은 게 어떤 네. 거냐면요. 사실 지금 노동계 입장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고 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걸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징역형을 가야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명하게 그 내용들이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재발방지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개선 요구와 관련한 서류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법이 바뀌면은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 그러니까 의무는 잔뜩 있는데요. 네. 지원책이 너무 없어요. 지원책이 그래서 없다. 네, 그래서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표 그룹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삼표 산업이라는 회사가 이 토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토속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근로자가 3분이 올 초에 이제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삼표 산업의 대표이사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표 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삼표 그룹의 회장도 기소를 당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오너들 리스크까지 현실화가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들이 전부 감옥에 가야지 되는 건가? 이게 조금 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서운한 거죠. 예, 좀 억울한 거죠.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되면은 누가 사업을 앞으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드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게 사실 일반 회사라는 게 굉장히 상용 하달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 현장에서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룹의 오너라던가 이런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 취지는 아주 좋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반드시 따르도록 이제 위에서도 지시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실수하고 누군가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그러니까 100% 안전을 담보하면은 지금의 예를 들면 공사를 제가 건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가 지금은 뭐 한 2년 반에서 3년이면 지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오너의 그 징역 리스크를 제거하는 정도의 안전 관리가 들어가면은 이 건축비도 올라가겠지만 공기 자체도 4년, 5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기를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네. 예,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설 현장들 이 스케줄표 보면은 누가 몇 월 며칠 날 와가지고 콘크리트 뿌리면 누가 투입이 돼서 그 위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이게 스케줄대로 쫙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이제 경영계 입장인 거죠. 네. 경영기 입장이 네. 그 항상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더 우리가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생명을 위해서 기본적인 담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논리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조금 그 안타깝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사실 그 우리 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요. 그 원하청업체 관계 속에서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고 네. 유족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대표를 그 우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 다른 이제 중처법의 판단의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기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지금 지급된 게 한 3억 이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경영계 측에서는 사망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한 3억 정도의 금액을 내면 이게 형량을 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논리를 지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생명과 그 3억이라는 돈이 뭐 크다면 크지만 생명하고는 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진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의무와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원책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강화된 이 법은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고 네. 내년 이제 2024년 1월 24일부로는 이제 50인 미만들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50인 이상의 건설사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결국에 이번 사건에서도 안전 난간을 임의로 설치하지 않은 관행 때문에 네. 근로자들의 관행이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절대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뭐 지원이 아니고 내부적인 철저한 교육과 예. 관리 감독 그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원을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기도 해요. 네, 이미 자본력이 있으니까 안전관리에 더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모든 회사가 그렇게 자본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50인 이상이라고 그럼요. 하더라도.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사실 한계 기업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사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새롭게 분양을 하거나 뭐 코로나 시절 끝나니까 예전에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뭐 6개월, 8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뉴스 우리 자주 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예, 아무도 집을 고치지 않아요. 예,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집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인 이상 우리 그렇게 좀 예측을 했던 거죠. 예, 200억 이상 매출을 올리거나 뭐 50인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잘 되는 데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안 되는 데들은 어려운 거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가혹하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해주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생긴 게 처벌을 내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예방을 하자, 사고가 나지 않게 하자 이런 목적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현장의 변화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현장의 변화가 나올 법하다가 네. 근본 판결로 인해서 좀 덜 나타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저도 기업의 인사팀에서도 있고 자문을 하다 보면 많은 기업에서 의무 교육이 있어요. 의무 교육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 보건 교육이거든요. 네. 건설사도 당연히 그게 의무 교육이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 현장에서 예를 들어 의무 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등은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처법으로 인해서 네. 몇 년간은 그래도 기업들에서 네.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네.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한 이게 무르익으려면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중처법에 발의된 그 이유 그리고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강한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1호 판결을 봤을 때 네.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전혀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노무사시니까 뭐 어떤 네. 현장에 그런 실제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런 네. 분위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건 노동자분들 어떻게?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파리바게뜨에서 한 아르바이트 제빵사가 사망했죠.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편하게 이제 소비하는 어느 그 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지금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의 관리 부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방지하려고 만든 법인데 거의 기존 산업법하고 형량이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왜 만들었지라고 하는 게 노동계 측 네. 그리고 이런 노동계 측을 대변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는 예. 것이죠. 노동계 측에서는 딱히 변한 게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경영계 측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경영계 측에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법의 이름에서도 듣다시피 이게 처벌법이에요. 이게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이거를 사실 좀 쉽게 풀어보면은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못 갖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 경영 책임자들을 기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약간 요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실형의 위험이 닥쳤는데 모두 가만히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대표이사님들도 야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컨설팅도 요즘에 굉장히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드는 컨설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누군가가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장이 되고, 그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소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휘 감독을 하고 네. 그 밑에 분들이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밑에 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 공장장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네. 밑에 분들은 사실 전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서두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계몽 활동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로자들이 이런 본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본인들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그래서 회사가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우리 방금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조금 더 관리가 돼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네.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좀 취약하다, 이러다가는 사고 나겠는데 뭐 이렇게 느낀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처벌의 대상이
우리 CEO 뿐만이 아니고 네. 현장의 작업 소장 이런 분들도 관리 책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관리 소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이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로자분들이 안전 펜스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들을 치우고 일하는 게 관행이라는 것은 정말 이 교육에 대한 게 안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근로자분들도 너무 효율적으로만 네. 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청에서 좀 쪼았겠죠.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원래 2년 걸리는 작업인데 안 된다. 우리 1년 만에 지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변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CEO 네. 그리고 또 현장의 관리자 그 네. 두 사람만 잘 긴밀하게 협의했어도 네. 이번 사건처럼 안전 펜스가 정말 없어지는 어떤 어이없는 사건은 안 발생할 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직속 상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네. 안 되면 뭐 신문고라도 얘기를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 분위기라는 게 그냥 뭐 그런 안전 펜스 이런 거 없어도 돼 빨리 해야지 이런 분위기라면 이렇게 뭔가 나서서 요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근로자분들은 빨리 하고 싶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빨리 하면은 내가 일자리가 종료되는 것인데 네. 아마 위에서 계속 얘기했겠죠, 푸시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탑다운 방식으로 빨리 납기가 1년인데 6개월 만에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그걸 맞추려면은 안전을 좀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빨리 좀 하루빨리 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진아 쌤부터 요약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고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도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줄로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처벌의 양형 재판단 필요하다. 그리고 산안법과 뭐가 다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두 분 통해 각종 정보들 그리고 두 분의 생각들 들어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